안녕하세요. 피그드럭입니다. 왕초보 어반 스케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옥, 그 중에서도 기와 지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거티브 드로잉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물을 보는 걸 연습을 했어요. 아웃라인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두께감과 공감감, 명암 같은 거를 해칭을 이용해서 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옥을 그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면 성이나 유럽 건물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한옥이죠. 예, 근데 그거를 그리는 건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연필 인물화 할 때도 눈이나 귀나 구조만 알면은 나머지는 응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널판지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그릇처럼 담겨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널판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널판지를 이렇게 동그란 걸로 덮어 놓는 거죠. 덮어 놓고 그럼 비가 오면은 여기서 비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주주주주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이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요 기와를 이렇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용마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천천히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북촌이나 한옥 기와가 많은 그런 한옥 마을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요. 기와를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 세로 줄무늬가 있고 안쪽에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뭔가 이제 지붕을 덮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기와 지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근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내 시선에 맞는 곳은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 하지만 갈수록 멀어질수록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지붕을 만들 때는 원래 다 평행하게 지붕에 이렇게 기와가 올라가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직을 통해서 양쪽에는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퍼져서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밑에를 한번 볼게요. 넓적한 거 있죠. 넓적한 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먼저 한옥을 그릴 때 기단, 주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저 집을 짓는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세요.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 위에 도리라는 걸 이렇게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나무로 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종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서 이제 추녀, 석가래. 요거를 이렇게 우리 그 한옥이나 그런데 천장을 쳐다보면은 석가래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생선 가시처럼 갈비뼈처럼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기와를 올리게 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추녀마루, 그 다음에 내림마루, 용마루 이렇게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기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기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기와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야겠다.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께가 있고요. 기와가 도자기처럼 이렇게 굽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계속 위에다 쌓아가는 거예요. 자, 위에다 또 쌓아 볼게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요. 그리고 또 옆에도 계속 쌓아가야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평행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지붕은. 근데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게 원근법이 들어서 투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한번 기와를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기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가면은 제가 지금 틈이 이렇게 많이 그려놓긴 했지만 사실 좀 붙여서 올려놓겠죠. 해서 점점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단처럼 비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저는 기와에도 암수 구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요거를 암기와라고 합니다. 근데 암키와라고도 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암기와라고도 하고요.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가 오면은 요렇게까지 내려와서 비가 이 사이는 안 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셀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덮어줘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덮어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기와로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또 덮어주고 여기도 또 이렇게 덮어주고. 자,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덮어줄 거 아니에요. 덮어주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자, 여기도 또 이렇게 기둥으로 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는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이제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덮어주는 기와를 먼저 그리고, 자, 만들 때는 보세요, 여러분. 만들 때는 먼저 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암기와를 먼저 쌓죠. 자, 이렇게 덮어주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암수할 때 수기와, 근데 수키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지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듯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암기와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수키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수키와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수키와를 먼저 그려놓고, 두께감 있죠? 두께감 그려놓고 수키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암기와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암기와를 그려주는데 암기와는 어때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와는 이렇게 두께감을 조금씩 넣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좀 더 돈을 많이 쓴 지붕은, 부잣집 기와 지붕은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마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거예요. 마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흙으로 했겠죠. 시멘트가 없으니까. 마감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가 암키와라 그랬잖아요. 암키와의 이 암키와의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거를, 여기 뭐 무늬도 있고요. 그죠? 무늬도 있고 한데 암막새라고 합니다. 막아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암막새. 그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뭔가 마감이 돼 있죠. 마감. 여기도 꽃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수막새라고 합니다. 예, 막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냥 마감이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비가 이렇게 오다가 밑으로 잘 떨어지겠죠. 수막새, 암막새, 암키와 수키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암키와 이제 구분이 되시죠? 암키와가 있고요. 그 위에 수키와로 탁 돼 있고요. 요게 바로 암막새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시멘트로 해놓은 게 수막새. 자, 그럼 이 위를 한번 쭉 보실게요. 자, 여기 빗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제가 볼 때는 내 시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위쪽을 봐야 돼요. 위쪽을 보면 자, 여기 맨 위에 기와를 정리해 놓은 게 용마루라고 하는데 그 용마루 끝에도 뭔가 마감이 돼 있죠. 예,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용마루에 마감이 돼 있고 그 용마루 밑에도 보니까 왠지 암키와 있죠. 암키와를 엎어놓은 것 같아요. 아까는 암키와를 이런 식으로 이 밑에가 나열이 돼 있다면, 자, 이쪽은 암키와가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이렇게 솟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암키와를 척척척척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이 수키와가 옆으로 가 있는 거 보시죠.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기와를 그려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 대략적으로 큰 와꾸를 이렇게 잡아 놓고요. 수막새 여기 있을 것 같고 암막새는 이쪽에 있을 것 같고 키와와 암키와를 먼저 만들 때는 암키와부터 만들었으니까 보이는 거는 스키와가 먼저 보일 것 같아요. 암키와부터 만들고 스키와를 위에다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때는 스키와를 먼저 그리면 좋을 것 같다. 내 시선이 여기 있다. 사람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 이렇게 소실점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볼게요. 소실점이 이렇게 와요. 소실점이 저쪽 끝에 이렇게 쭉쭉쭉쭉 온다고 치면 여기 내 눈앞에는 스키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수막새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계속 소실점에 맞춰가지고 스키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지붕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키와 먼저 만들어주고 이 윗단은 수막새를 좀 해주는 거죠. 수막새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하시다 보면은 이 줄이 저 줄인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먼저 스키와를 이렇게 제대로 그려 놓고요. 암키와도 먼저 처음에 해줄 때 여기 암막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암막새를 이렇게 살짝 그래도 스키와와 암키와의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암키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암키와 그려줄 때 그냥 그리지 말고 그릴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두께감을 좀 해주시면 키와하고 구분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디테일해 보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키와에다가 이렇게 두께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끝에 마무리를 대충 하는 거하고 제대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암키와구나. 암키와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시각적으로 확실한 구분이 됩니다. 암키와는 어때요? 계단처럼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두께감이 보이지만 스키와는 보이지 않아요. 스키와는 바로 그냥 쭉 일렬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간 빗금만 살짝 해줘도 되고 좀 멀리 있거나 복잡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돼요. 가로선 그냥 세로선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고 자 여기가 구분이 확실히 돼야 돼요. 스키와와 암키와의 확실한 구분. 그래서 스키와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대신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둥글게 원기둥 단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스키와에서는 올라가고 암키와에서는 내려가고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자, 이제 위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쪽은 우리 아까 봤죠? 여기 밑에 스키와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셨죠? 스키와를 이렇게 쌓아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의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방향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뀌는 거. 우리 연필인물 할 때 눈썹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눈썹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눈썹이 뻗는 방향이 달라지듯이 이것도 그런 거 좀 신경 써주면 좋고요. 스키와가 2단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2단으로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켜켜이 잘은 모르지만 왠지 암키와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여있는데 요거를 벽돌처럼 약간 얼기설기 해야지 비가 안 들어가겠죠? 만들어 놓고 용마로 마지막으로 스키와를 탁 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씩 두께감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와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요거가 옆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마로 일단 암키와 이렇게 되고 암키와를 이런 식으로 암키와를 쌓은 것 같아요. 암키와를 쌓아놓고 자 1단 2단 그 다음에 3단으로는 이렇게 스키와를 또 부고라고 하고 착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붕이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켜켜이 좀 들어가는 게 멋이 있을 것 같아요. 암키와가 쌓여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암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카가 있으면 마카를 쓰면 되는데 우리 지금 펜으로 드로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칭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빛이 여기서 온다고 했었죠. 그림 그릴 때 뭐 물론 여기서 올 수도 있지만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밝아져야 돼요. 여기가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근데 해칭할 때 어떻다 그랬죠? 그냥 사선으로 하는 것보다 이 지금 스퀴어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해칭을 넣어주면 아, 이 스퀴어가 약간 원기둥 모양이구나.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퀴어 쪽에 그림자만 제대로 잘 넣어줘도 뭔가 동그랗게 입체감이 잘 표현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의해서 여기 암키와 위에 또 살짝 그림자가 생기겠죠. 살짝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또 반대로 암키와의 굴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기와의 멋진 명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칭을 넣으니까 실제로 울룩불룩한 기와가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서 요거 암기와의 옆면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기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두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만약에 무늬가 있으면 무늬를 그려주시고 무늬 위에다 살짝 해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스키와에 뭔가 무늬가 있으면 수막새에 무늬가 있으면 이렇게 무늬 그려주고 여기도 빛을 못 받는 부분,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좀 명암을 넣어주면 지붕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쑥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어두움이 들어가는 부분. 네. 요거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기와의 멋들어진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카가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마카 이용해서 이쪽에 넣는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회색 톤의 마카가 있는데요. 제일 연한 거를 한번 마카도 겹치면은 색감이 충분히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러면 이제는 암막새 부분에 암키와 부분도 한번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빛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워지고 대신 여기가 빛을 받겠죠? 네. 스키아는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밝아지는 거고 암키아는 볼록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 오른쪽이 밝아지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아차 할 때가 많은데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울룩불룩 암키와 스키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약간의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해줘도 여기도 해줘야겠다. 그리고 여기 기와의 밑에만 살짝 음영을 넣어주면 어때요? 울룩불룩 기와가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와를 완성하시면 돼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기와만 해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와 밑에 보시면 수막새, 암막새 있고 그 밑에 널판지가 한 2장 깔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널판지가 한 2장 깔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기와 지붕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색 동그라미 지붕 밑에 있는 거. 여기도 보시면 너무 잘 보이죠? 널판지 밑에 이렇게 아까는 동그라미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처마 밑에 이 석가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석가래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게 기와 지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널판지가 아까 좀 있었죠. 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널판지가 한 2장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밑에 이 스퀴어 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석가래가 보입니다. 근데 어떤 석가래는 굉장히 커서 석가래가 하나만 있지 않고 석가래 밑에 한 번 더 네모난 나무 기둥으로 만든 석가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한옥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림 그리실 때 관찰해 보시면은 아마 요런 거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길게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석가래의 그
기둥이 우리 여기 사람이 아까 여기 있었다 그랬죠.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눈높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되지만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길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옆에서 보거나 그러면은 이 석가래가 이런 식으로 옆면이 보이겠죠. 옆면. 여기는 지금 네모난 석가래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동그란 석가래가 있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완전 옆이다 그러면 이 석가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면서 완전 옆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스퀘어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퀘어 이렇게 오고 암기와 이렇게 오고 암막새 있고 수막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석가래까지 그려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래가 거의 돌담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먼저 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을 넣으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이렇게 나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돌이 이렇게 돌담이 지나간다라는 것만 표현을 해놓고 돌을 이런 식으로 포개 놓는 거예요. 포개 놓는 거야. 포개 놓는데 그냥 포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돌을 넣잖아요. 그럼 작은 게 올 수도 있고 큰 게 올 수도 있고 이 틈 사이를 이런 식으로 약간씩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담이 만들어집니다. 벽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리고 돌담이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우리 해가 아까 왼쪽 상단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좀 밝아지겠죠. 밝아지면 이제 해칭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담도 이런 식으로 해칭을 넣어가지고 돌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표면이다 그럴 때는 해칭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컬러링을 안 하고 마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음영만 넣어줘도 돌담의 입체감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또 가끔 또 들려오는 질문 돌담이 이런 돌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돌 사이사이를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씩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간격을 넣어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중에 자, 수막새 해주고 암키와 스퀘어 넣어주고, 요거 마무리 중요하다 그랬죠. 1단 2단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용마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멋있는 돌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담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기와 지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옥에서만 기와 지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빌라 같은데 지붕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요즘엔 또 머리를 써가지고 암키와하고 숲키와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엎을 필요 없이 요것만 켜켜이 쌓아가지고 빗물이 내려오도록. 자, 요 위에는 똑같죠? 용마루 있고, 자, 암키와 따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쌓을 때는 밑에서부터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지붕의 원리를 알았네요. 밑에 보시면 아까 암키와 수키와 보이고 그 밑에 석가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네모난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그란 석가래가 들어갔네요. 원리만 알면은 그리기가 엄청 편해요. 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 석가래 위에 널판지 있고 이게 뭐예요? 암막새, 수막새, 그 다음에 암키와 엎어놓은 거, 그 다음에 스퀘어로 용마로 만들고 그럼 끝인 거예요. 여기 나무 기둥은 이제 그래도 지붕보다는 보기가 좀 편하니까 분석이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서양에 있는 기와 지붕도 거의 비슷한 원리일 것 같아요. 색감만 다르죠. 우리나라는 청기하고 유럽이나 이탈리아 그런 데는 빨간 기하고. 그래서 응용을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간판에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멋들어진 한옥을 제가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같이 왕초보 어반 스케치 열심히 해보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면 요거는 같이 밖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번개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종로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야외 같은데 한강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야외 스케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돼지 꿈꾸세요.